안녕. 자, 일단 내가 목감기에 걸려서 아주 작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두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건 좀 이해를 부탁할게. 요즘에 요거 이슈지. SV뱅크 파산,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다, 뭐 이슈가 있고, 13일에 월요일이 온다. SVB 붕괴 충격 일파만파, 뭐 전 세계 발칵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되게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포를 많이 가져야 되나,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 일단 내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별다른 혹은 그러니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벌써부터 도망가거나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냥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래킹을 하고, 혹은 이거를 기회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지, 위기라면은 추후에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위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조금 위기를 대처해도 늦지 않다. 일단 현재까지는 괜찮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여줄게. 원래 위기 상황이 되면 이 달러 지수가 엄청 올라가게 돼. 근데 위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달러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지. 그냥 거의 플랫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 그래서 달러 포지션을 보면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SVB,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유는 은행 시스템이 무너졌던 거야.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은행에 돈을 대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했던 개인과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거였거든. 그래서 2008년 때 그 당시에 보면 금융회사의 부채거든.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어, 수준 자산에 대한 부채 자산, 부실 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수준을 본 건데, 이게 보면 2008년대가 이 무렵이잖아. 근데 이때 제일 높았어. 그러니까 악성 아무튼 부채가 제일 높았다는 건데, 현재로 보면 이게 200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어. 물론 미세하게 보면 최근에 약간 오르긴 했는데, 어찌됐든 큰 추세로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한 추세거든. 이때에 비하면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어쨌든 절반 가까이 어, 떨어진 거라서, 어, 미국 은행의 부채 자산 이걸로 봤을 때 미국 은행의 재정 건전성은 되게 어, 훨씬 괜찮아진 편이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 자체에 큰 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구나. 미국 은행가 금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미국 은행가 금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이제 저 은행이 파산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은행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빌려줘. 혹은 금리를 왕창 올려. 그래서 너 불안하니까, 너는 내가 널 못 믿겠으니까 너가 나한테 돈 빌리려면 그래도 금리는 많이 줘야 돼 하면서 은행들끼리도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수준으로 오르진 않았어. 보면 약 1%밖에 안 되거든, 수준이. 그래서 0.1%, 0.1%밖에 수준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만약에 더 크게 올라가고, 이게 0.1이 아니라 뭐 1, 2% 올라가서 6, 7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 또 이게 리보 금리라는 게 있는데, 어 그냥 은행 간 금리라고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 그냥. 근데 날짜가 3월 6일, 7일, 8일, 9일, 10일 보는데, SVB가 파산 이슈가 있었던 거는 9일과 10일 사이잖아. 근데 이렇게 넘어오는데, 오버나잇은 하루짜리 금리인데, 하루짜리 금리가 떨어졌어. 이게 더 낮잖아. 4.55인데 이건 4.6656이란 말이야. 4.56이란 말이야. 그러면 금리가 더 낮아졌다라는 거는, 어 은행들끼리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데 있어서
어, 돈이 그렇게 급전이 급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원래 돈이 급해지면 어떤 이슈도 있냐면 이게 한 달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2개월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스프레드가 이게 정상적이잖아. 이게 기간이 길수록 더 금리는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정상이잖아. 이게 더 낮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이게 기간 프리미엄 원래 기간 프리미엄대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리보 금리 은행 간 금리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과거 사례가 있는데 2008년 때 보면 2008년 이 오버나이트 있지. 아까 여기서 본 거 오버나이트 요거 첫 번째 거 줄. 이 오버나이트 2008년 때 걸 본 건데 2008년 9월 10월에 이 오버나이트가 급등하지. 이게 뭐가 있었냐면 2008년 9월 중순에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해 세계 4대 은행이었거든. 투자 은행이었는데 그래서 2008년에 하루짜리 그러니까 리버 금리를 보면 9월과 10월에 가장 높아. 6.87, 5.37로 나와 있지. 이게 보면 이 달에 가장 높잖아. 이 달에 가장 높잖아.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이런 게 위로 튈 거야. 근데 지금 튀는 모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위기로 볼 것이냐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암호자산 관련된 뭐 이런 회사들도 부도난다 뭐 해서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려주면 이게 어, FOMC 회의록에 나와 있던 내용을 한국은행이 정리했던 내용이야. 이거 옛날에 내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호화 자산 금융 관련 기업들의 부도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어. 암호화폐 기업이 파산이 나도 이게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되게 제한적이다. 암호화폐 금융 관련 기업들. 그 이유는 이 암호화 자산 시장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 시스템과 연계된 정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래. 그래서 암호화 자산발 위기 역시 제한적이다. 그래서 뭐 코인이 뭐 폭락해가지고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뭐 망했다, 관련된 은행들이 망했다, 뭐 해서 그게 은행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인데 이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해서 역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태로 인해서 뭐 역전이 심화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오히려 조금 더 반등이 나왔거든. 이거는 10년짜리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 10년짜리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2년짜리 금리가 덜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가.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타났다. 이게 마지막으로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인데 이거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 만약에 미국의 투기 등급 회사채지. 투기 등급 회사채가 미국의 투기 등급 회사채가 투기 등급이니까 되게 안 좋은 회사일 거 아니야. 만약 금리가 10%라고 해. 예를 드는 거야. 근데 미국 국채가 예를 들어 뭐 5%라고 해. 그럼 이걸 빼면은 5%지. 그게 요 스프레드야. 근데 이게 만약에 투기 등급 회사채 금리가 막 15%, 20%막 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20% 간다고 하면은 빼면 15%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은 엄청 위험해진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미국 국채 금리 떨어지고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고 막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 특이 등급 회사채 금리가 막 폭등해 버려. 금리가.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되게 위험하다는 시그널이거든. 채권 시장에서. 근데 이 스프레드가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고 현재로서도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봤을 때 위기가 될 것 같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SB뱅크는 시가총액 크기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걔네가 운영하는 자산 크기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뭐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나 웰스파고나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이 이런 이슈가 터졌을 문제일 텐데 그 정도 크기의 회사는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얘네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냐면 2008년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부실 자산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됐던 거잖아. 근데 지금 얘네는 어떤 문제냐면 아니 그냥 미국 국채의 문제야. 미국 국채가 손실을 났다는 거야. 왜 제로금리에서 지금 4.5%까지 올라갔잖아, 기준금리가. 그러면서 이제 시장금리가 확 떠버렸으니까 이건 채권 가격으로 하면 확 떨어진 거거든. 여기서 손실 입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미국 국채를 어떻게 부실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2008년 서프라임처럼 부실 자산은 아니잖아. 그래서 부실 자산은 아니다. 그건 뭐의 문제냐? 운용 능력의 문제였다. 그러면 이 운용 능력의 문제면 이 은행이 책임져야 돼. 이걸 살릴 필요가 없어. 얘네가 책임져야지. 니네가 잘 운영했어야지. 그리고 일단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은행 산업 전체적으로 위기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냥 얘네가 운영을 잘못한 거야. 어떤 잘못된 자산이 있던 게 아니고 아까 은행 간 콜금리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았다는 거, 일정한 수준에 있다는 거,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거, 리보 금리도 역시 다 확인했던 거고, FOMC 회의록에서 그 암호자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 되게 제한적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까지 얘기했지.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기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의미 있는 수준의 폭으로 변동하지 않았다. 확 더 튀어야 되거든. 진짜 위기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문제는 큰 위기가 아니다. 현재로서. 근데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이 위에 건 뭐 별로 변할 건 없는 것 같고, 요 밑에 5가지 항목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위기가 아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한다. 더 오버하고 뭐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채권 살짝 줄이고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면 채권 살짝 줄이고 주식 비중 살짝 더 키워서 초과 수익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현재로서는 엄청 공격적으로 뭔가 무엇을 사고 팔고 하기까지는 그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일단 두고 보자. 근데 그렇게까지 쫄고 밤에 잠 못 자고 13일에 월요일을 막 걱정하고 이런 수준은 아닐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쫄지 마.